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0.25% 내렸는데 가장 인하의 견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물가 부분이었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물가 외에 완전히 생짜로 물가 자체의 궤적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환율 변수입니다. 기준금리 내렸으니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프레임은 이미 깨진 지 오래죠. 그만큼 대외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터라 한국같이 이 통화 가치가 달러에서 뺨 맞고 환율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처럼 미국 통화 가치의 변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시대가 밝은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러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물가가 조금 더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수는 그 입지가 조금씩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바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죠. 이거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는 가장 접근성이 쉬우면서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통화 흐름인데 고스란히 달러 인덱스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수입 물가 지수 올라가게 되겠죠. 그만큼 달러로 사들여오는 물품들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런 이유로 물가는 들썩일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렇게 또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구매력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고부가가치의 물품 중에는 자동차 외에 부동산, 아파트가 있는데 당연히 자재비 자극할 거고 건설사들이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원가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겠고 가뜩이나 거래량이 말라가고 있는데 가격까지 다시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물가라면 일단 마트의 생필품을 말하는데 더욱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물가는 바로 아파트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신축 분양가는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오른 분양가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잖아요. 반대로 구축시장 물가 오름세로 인한 이 구매력 감소가 부동산 한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달간 올랐던 집값 부담돼서 7월 말부터 손절에 들어간 거래량은 더욱더 환율 때문에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이 3쿠션 달러의 강세가 탁 하고 치고 나오면 그 다음 공은 환율이 얻어맞고 그 얻어맞은 환율이 물가를 다시 때리게 되는데 결국엔 집값 구매력에 지대한 영향을 줘서 특히 구축 거래량은 갈수록 보릿고개 양상을 보이게 될 거란 얘기죠. 오늘 새벽에 이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3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102선 기준, 이게 좀 애매한 기준인데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 방향을 결정하는 바람개비 역할을 하죠. 이걸 근데 훌쩍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오늘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벌써 1353원을 넘어서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 환율 추이는 거의 136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요. 가뜩이나 지난주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원화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금리 인하 하나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말들이 얼마나 이 터무니없는 핑크빛 전망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지표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한 주의 첫날에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지난주 금리 인하의 여파가 조금씩 나타나는 이 경제 지표들 중에 가장 일타가 되지 않겠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위안화 믿고 원화가 지금까지 약간의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달러가 예상 밖의 지금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달러가 약세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환율 자체가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결정적으로 10월 아파트 거래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전체적인 올 어라운드 물가 자체가 출렁거리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 내렸지만 결국 다시 내수 경기가 높아지는 물가 영향으로 지갑이 더욱 이 자물쇠로 견고하게 결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5% 정도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정말 엄청난 파이로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말라간다 표현해도 될 정도로 뒷걸음질 치기 바쁜데,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 역시도 넉 달 만에 50% 선 아래로 내리꽂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지라 할 수 있는 서초에서도 20%대로 급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거래가 줄어드는 이유, 대출 규제 영향도 있지만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는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지 않겠다라는 방어 심리, 호구 멱살 잡히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험악하게 멱살 그렇게 잡혔다가는 그냥 땅으로 내동댕이 치어질 수 있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2달간 호가 가격표가 뭐 너무 달렸지. 그렇게 달리다가 뭐 관절 다 나갑니다. 기본 체력 안배하고 런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 뭐 지금 시중 아파트 호가세가 뭐 급격하게 가격표를 바꿔 달고 있고, 가장 이 서울 아파트 값을 견인했던 마포에서부터 가격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했다고 바로바로 다시 가격표를 위로 바꿔다는 또 아주 드물긴 한데 그런 물건도 있다고 해요. 뭐 이건 전후좌우 막론하고 무조건 직진 모드인데, 지금 돌아가는 판사이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구매력은 아파트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파이가 크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외 통화 가치의 파괴력이 물가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세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 감소, 이거 해결하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거든. 결국 달러 인덱스 하나가 거래량을 얼마나 쥐락펴락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치명적으로 깊이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통화 가치의 하락 역시도 뭐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코스피 시장은 초반에 조금 선전을 하는 듯 보였지만 역시 다시 살짝 주춤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 매수세가 그리 폭발적이지 못하다는 사실, 거의 뭐 하루 만에 1조 이상 팔아치우던 폭풍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는 듯 하면 반대급부의 매수세가 다시 몰아쳐줘야 되는데, 600억 수준의 매수세, 1조의 매도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그만큼 한국 시장이 먹을 게 많아야 외자가 적극적인 대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환율 가치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에선 뭐 빼고 달고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장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개인은 무진장 빼고 있죠. 그렇게 사들이던 장세에서 개인이 이런 스탠스 보인다는 건 역시 이젠 차익 부분에서 갈수록 더 말라갈 가능성 높은 건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기본적인 환율 부분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빼는 스탠스로 가고 있는 듯 보이죠. 거의 뭐 보합이나 아니면 하락 쪽으로 쏠릴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보편적으로 자국의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가능성 높은 건 경기 부양 혹은 회복 내지 반등이라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세에 상당히 공격적인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뭐 지금 라이브 상황에서도 정말 진부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차익 실현이 그닥 뭐 부푼 꿈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엔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감소 측면이 이렇게 오랫동안 코스피 장세에서 매수세가 갈수록 줄어가는 모습과 너무나 데칼코마니 딱 찍어서 카피를 하는 것 마냥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달러 인덱스 강세 하나가 얼마나 한국 아파트 거래량에 치명적일 수 있는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금융지표인데도 바로바로 십자포화를 가하듯이 정밀한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자산시장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금융시장과 따로 놀 수 있는 가치 증대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손잡고 같이 동반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건데, 특히 한국 시장은 주식시장의 밸류 다운 현상, 그렇게 뭐 좀 업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기업 업황의 악화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기에는 너무 수익적으로 좀 빡빡하다라는 거. 동시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집값 자체가 고스란히 상승분 반납하고 금리 인하 이후에 새로운 가격대로 포진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미 금리 인하 선반영된 국내 분위기, 게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외 변수 중 이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 혹은 유가 불안이라는 집값을 고스란히 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변수로 상존해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값은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미 뭐 이런 변화는 시작되고 있고요. 얼마나 산이 높아서 골이 깊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그만큼 높아졌던 집값의 아성은 결국엔 실체가 없이 상승률만 자극했던 거품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대체로 이런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미리 반영이 돼서 집값 상승에 제한적이라는 이 보도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결국엔 이 말은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더 이상 그 다음이 천장을 뚫을 지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다는 건 그만큼 아래에서 그 집값을 태워 올려줄 만한 연료가 다 소진이 됐다는 건데 2단, 3단, 4단으로 분리가 돼도 우주까지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냥 급속도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게 물리 법칙을 넘어서 경제 법칙에서 관통하는 공통적인 원리죠. 그러니 이번 주 금융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들여다보시라. 고금리로 시장을 단단히 잠궈놨던 것 이상으로 더욱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분위기를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일 매매 거래량이 두 건이 걸려 있기도 하고 되게 숫자가 한가해 보이죠. 이렇게 여백의 미를 줄 수도 있네요. 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 정도로 현장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10월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호가들이 얼마나 다시 이 가격대를 반영해서 재정비하느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 퇴로 확보가 쉬울 텐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환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달러 인덱스는 견고함을 더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금리를 내려서 환율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환율 폭등되면 물가는 거의 잡을 수 있는 뒷덜미도 없어지게 되고 이건 고스란히 집값 하방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는 거래량 감소 추세에서 더욱 가속을 붙이는 일이 될 거고 아무튼 향후 일주일간의 금융시장 동향이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연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